15억이 서민 아파트라니. 복귀왕 발언 논란의 모든 것. 정책 언어와 국민 체감 사이의 깊은 골.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의 집이라고.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2024년 10월 24일 아침 하나의 라디오 인터뷰가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복귀왕 의원의 입에서 나온 15억 원대 서민 아파트라는 표현. 이 발언은 왜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이 논란은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이 논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공개된 방송 보도자료 및 공적 통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일부 논란의 발단. 이름 복귀왕 58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성남시 분당을, 당선 21대 국회의원 2020년, 주요 경력, 서울대 법학과 졸업, 변호사, 민주당 최고위원 2023년, 주요 이슈 부동산 정책, 민생경제.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복귀왕 의원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습니다. 주제는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었습니다. 인터뷰는 평범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가 아파트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귀왕 의원, 15억 원은 서울에서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15억 원과 서민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들어간 순간 인터뷰는 끝났지만 논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불과 30분 만에 SNS는 폭발했습니다. 15억이 서민 아파트. 나는 서민도 아니란 말인가? 지방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분노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11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복귀왕 15억이 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요 커뮤니티는 관련 게시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정치권 반응 자막, 타임라인 그래픽, 10시 30분 SBS 라디오 발언, 11시 SNS 확산 시작, 12시 실시간 검색어 1위, 14시 언론사 단독 기사 쏟아짐, 16시 야당 논평 발표, 18시 저녁 뉴스 톱뉴스. 오후가 되자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습니다. 보수 언론은 민주당 의원의 현실 인식 부족을 지적했고, 진보 언론도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부동산 부자 정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나의 발언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15억 원은 정말 평균일까? 서울 아파트 매매가 현황 2024년 10월 기준 전체 평균가 약 13.5억 원, 중위가 약 12.2억 원, 강남 3구 평균 2025억 원, 강북 노원도봉 68억 원, 강서양천 1012억 원, 송파강동 1215억 원. 출처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복귀왕 의원의 발언에는 한 가지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13억 5천만 원입니다. 15억이 완전히 틀린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통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강남 3구의 20억 30억 대고가 아파트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 즉 가운데 값은 약 12억 2천만 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 격차가 엄청납니다. 강북 노원 도봉구는 평균 6억 8억 원대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은 3배 차이가 납니다. 전국 주요 도시 아파트 중위가 비교. 서울 12.2억 원, 경기 5.8억 원, 인천 4.2억 원, 부산 4.5억 원, 대구 3.8억 원, 광주 3.2억 원, 대전 3.5억 원, 울산 3.9억 원. 2024년 3분기 기준 한국부동산원. 그렇다면 서울을 벗어나면 어떨까요? 경기도 평균은 5억 8천만 원, 서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는 3억 4억 원대입니다. 양산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7억 원, 창원은 6억 원대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2억 3억 원이면 준신축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5억 원이면 지방 광역시에서는 최고급 아파트 3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가구 소득 현실. 중위소득 가구 연소득 약 6천만 원.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5억 원 아파트 구입 시 소득 대비 25배, 연소득 전액 저축 시 25년 소요, 대출 가정 LTV 50%, 금리 4.5%, 7.5억 자기자본 필요, 소득 대비 12.5배, 자기자본 마련에만 12.5년, 이자 생활비 미고려 시. 그렇다면 서민의 경제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가구의 연소득은 약 6천만 원입니다. 15억 원 아파트는 이 소득의 25배입니다. 매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5년이 걸립니다. 대출을 받는다 해도 자기자본 7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12년 반을 저축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서민의 현실입니다. 지방의 분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73만 900, 지역별 부동산 현실카드, 경북 구미, 평균 아파트가 2.5억 원, 15억이면 아파트 6채 구입 가능, 전남 순천, 평균 아파트가 2.8억 원, 지역 최고가 아파트 4억 원, 강원 원주, 평균 아파트가 2.2억 원, 신축 30평형 3억 원 내외. 복기왕 의원의 발언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지방 거주자들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2억 5천만 원이면 깔끔한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15억이면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4억 원입니다. 강원 원주에서는 신축 30평형 아파트가 3억 원 안팎입니다. 지방 주민들이 본 건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서울만 보는 시선,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였습니다. 15억이 서민 아파트면 나는 뭐냐? 빈민인가? 부산 거주 30대, 서울 사는 사람만 서민이고 지방 사는 우린 사람도 아닌가? 대구 거주 40대, 우리 동네 제일 비싼 아파트가 5억인데 그럼 우린 뭐지? 수도권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 중심주의, 귀족 정치, 현실 동떨어진 발언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김XX 부동산 애널리스트, 정책 입안자가 서울 강남 기준으로만 시장을 보면 전국 단위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XX 경제학 교수, 평균값은 극단값에 영향받습니다. 서민주거 정책은 중위값과 하위 30%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서울, 그것도 강남 기준으로만 시장을 보면 전국 단위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서민주거 정책은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 그리고 하위 30, 40% 계층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복기왕 의원 해명, 짧은 시간에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말한 것. 서민이란 표현은 일반적 의미. 논란이 커지자 복기왕 의원은 다음날 해명에 나섰습니다. 짧은 시간에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설명하려던 것이고 서민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문제의 발언, 강남에 산다고 해서 진보적 정책을 주장할 수 없나?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발언이 나왔습니다. 강남에 거주한다고 해서 진보적 정책을 주장할 수 없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의도와 달리 논란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15억을 서민 아파트라고 한 게 문제다. 해명이 아니라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 국민 감정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련 그래픽. 위기소통의 3원칙. 1. 신속한 인정 에크날리지. 2. 진심 어린 사과 어팔러자이즈. 3. 구체적 행동 액트. 이번 사례는 해명 중심, 사과 부재, 추가 논란 발생.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왜 화가 났는지 먼저 이해하고 그 감정을 인정한 뒤에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설명이 먼저, 국민 감정은 나중. 결과는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여론의 파장 1330만 1500. 여론조사 기관별 결과 비교 그래픽. 논란 전후 지지율 변화. 어조사기관 10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논란 전 37.2%, 논란 후 37.8%, 0.6%p, 오차범위 3.1%p.
단일 이슈의 즉각 영향은 제한적. 흥미로운 점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조작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었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일 사건이 지지율에 즉각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조사 시점, 표본 특성, 다른 이슈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당별 반응 요약. 국민의힘, 부동산 부자 정당의 민낯, 서민 감정 모르는 귀족 정치, 더불어민주당, 불필요한 논란 내부 우려, 공식 입장 보류, 기타 야당, 양당 모두 서민과 멀어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이중잣대, 서민 외면하는 부자 정당 같은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민주당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느냐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논란은 여야 모두에게 부동산 이슈의 민감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질을 묻다. 1500만 1730. 1서민의 정의 1500만 1600. 서민은 누구인가? 소득 기준인가? 자산 기준인가? 주관적 인식인가? 정책적 정의인가? 내레이션. 이번 논란은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서민은 대체 누구일까요? 소득 하위 50%일까요? 순자산 3억 이하일까요? 아니면 나는 서민이다라고 느끼는 사람 모두일까요? 사실 서민이라는 단어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통계청도 정부 부처도 공식적인 서민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인이라면 말입니다. 정치인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 1. 정책 방향의 신호, 어떤 계층을 보는가 2. 공감 능력의 척도, 국민 현실 이해도 3. 신뢰의 기반, 말과 행동의 일치. 구독과 좋아요는 힘입니다.